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욱입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폰서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사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그냥 어차피 아메이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제일 핵심이 무엇일까를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보내는 저희 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제가 이달의 메시지라고 해서 보내는데 그 제목이 이제 벽돌 한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지금 막 아메이 그 리더십 세미나 여기서는 이제 Achievers라고 하는데 Achievers 성취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Achievers의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얘기했던 이 벽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빌딩 브릭스, 우리 흔히 이제 사업을 빌딩하는 세미나 얘기할 때 BBS, 비즈니스 빌딩 세미나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 자체를 하나의 브릭으로 놓고 했을 때 비즈니스 빌딩 브릭스라는 표현을 쓰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사에서도 우리랑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또 한 번의 자신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4주간의 특강을 했을 때가 8월 말이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에 또 한번 찾아뵀던 것 같은데 8월에 그때 제가 여름 펑션 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스피치가 저희가 속해 있는 팀이 미국 내에서 빅3에 속하는 큰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에서 공식적인 음원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로 한 스피치인데, 그 스피치가 거의 편집 없이, 제가 한 스피치는 단 한 문장도 잘리지 않고 완벽하게 그대로 해서, 그룹에서 공유하는 그런 스피치 음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제일 아래에 이제 Power of Spoken Words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말로 얘기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때, 제 아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펑션에서 스피치도 하고, 또 그 펑션에서 했던 그 스피치가 나중에 음원으로 나오는 날이 올 거다라고 굉장히 저를 동기부여시키더라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마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래도 영어가 한국말보다 불편한데 과연 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돈을 주고 사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사진은 또 이번 펑션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그 팀의 그 그룹의 요청으로 해서 인터뷰를 따고 있는 장면입니다. Show the plan. 플랜을 전달할 때 드림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꿈에 대한 얘기를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show the plan 할 때 플랜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여기 있지만 저기로 가자. 라고 하는 게 show the plan의 플랜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펑션 무대가 보통 이제 2박 3일씩 진행이 되고 밤 12시 이렇게 끝납니다. 토요일 밤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끝내고 나오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저희에게 몰려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아마 베트남 쪽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10년 전에 제가 처음 캘리포니아 지역을 후원 갔을 때 거기서 그 현지 리더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해본 영어 스피치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책에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의 꼭지가 있을 겁니다. 이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또 판트러 분들하고 막 몰려와가지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아메이 사업도 잘할 수 있는지 팁을 달라 이러면서 집에 호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함께 열띤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제가 어디 있냐면 캘리포니아에 와 있습니다. 4박 5일간의 리더십 세미나 여기서는 이제 어치버스 여행인데 그 여행을 막 마치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치버스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되게 신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했는데 이 즐거운 액티비티를 하러 가는 줄 서 있는데 어떤 이 왼쪽에 이 사진, 이 젊은 아가씨가 또 뛰어왔어요. 이 아가씨가 뛰어와서 제가 누군가 했더니 진짜 지금 이 LA 지역에서 제가 10년 전에 이 영어권 파트너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팀의 영어 미팅에 참가했는데 낯설어 하길래 제가 누군지 소개를 했더니 저보고 또 스피치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영어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이 아가씨가 18살이었답니다. 그 18살짜리 아가씨가 10년 뒤에 28살이 돼가지고 여 옆에 파트너까지 같이 몰고 다운라인이죠. 다운라인 파트너까지 함께해서 Q12 여행을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 파트너분들 다 18, 19이었답니다. 이 친구는 10년 전에 저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념 촬영하자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분들이 10년 전에 제가 했던 스피치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를 연상하면서 저를 돌아봤죠. 저를. 그 당시에는 새롭게 아메이를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꿈은 있지만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돈이 없는 정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꿈과 비전만 가지고 정말 절치부심했던 그 시절인데 그때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의 첫 번째 벽돌 한 장 해서 첫 번째 모래 성을 쌓고 싶으냐 아니면 벽돌로 빚어진 성을 쌓을 것인가의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메이 비즈니스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비 오면 씻겨 날아가고 바람 불면 흩어지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100년 대계를 절대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100년 대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에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저와 수십 년을 함께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해해년년 수많은 다단계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죠. 저는 올해로 이제 드디어 아메이를 28년째, 이제 생일이 지나서 28년 차 사업가입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메이를 모르고 산 시간과 아메이를 알고 산 시간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메이를 하고 산 세월이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제가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제 한국에 계셔서 깊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신 대부분의 교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노동 수입, 우리 흔히 말하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 일들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감사하게도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나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 경제적인 윤택함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메이 사업에 그 사업의 기회를 준 아메이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처음 접하고 비전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7에 이 사업을 스타트를 했지만 그때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건 상속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제가 벌어서 공부해야 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을 일찌감치 해봤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에게는 보다 윤택한 삶을 넘겨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속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인쇄 수입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상속도 된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당장에 정말 비즈니스를 생계형의 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어프로치했다가 쉽게 모래처럼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먼저 벽돌이 돼야 되는 거죠. 모래가 아닌 딱 잘 빚어진 벽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먼저 벽돌 한 장이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복제의 원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멘탈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매출적인 측면 그리고 스트럭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측면을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일즈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는 그럼 세일즈 플러스 필라소피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 임하는 당당한 자세 뭐라고 얘기해요? posture. 사업에 임하는 당당한 자세는 겸손 플러스 당당함입니다. 겸손 플러스 당당함. 그걸 갖출 수 있는 건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은 자세.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업에 임하는 당당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멘탈을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액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동력. 그게 뭡니까? 이 비즈니스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판매와 후원, 리테일링과 리크루팅, 혹은 스폰서링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리테일링을 하는 일과 스폰서링 하는 일, 판매와 후원, 이 두 가지 일 말고는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별로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그 스트럭처, 구조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구조를 완성했을 때 벽돌 한 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매출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세일즈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판매를 잘하는 사람만 이 사업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때는 세일즈가 아닌 걸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이 비즈니스는 매출도 중요하고 실제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판매와 후원이라고 하고 그 두 가지를 수레의 양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는 단순 매출이 아닌 스트럭처를 갖춘 매출에 대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구조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96년 10월에 아메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원가입한 날짜하고 생일하고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하고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8년 그 옛날에 제가 첫 달에 1996년 10월에 3% 했어요. 그러고 나서 11월에 9%를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계속 9%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 마음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파트너 다운라인 없이 1년 반을 9%를 사수하던 그 시절에 저는 굉장히 사업가로서 중요한 자세, 특별히 사업에 임하는 당당한 자세를 그때 갖추어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왜 9%를 고집했나? 저는 그걸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요 9%는 내가 사수해야겠다. 다운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달에 9%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정수기 없던 시절입니다. 청정기 당연히 없던 시절에. 그 당시 퀸쿡이라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이쿡이라고 얘기해요. 퀸쿡이라는 제품을 사면서 제가 9%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시스템 안에서 고객의 필요성을 알고 그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들을 가입을 시켜서 9%를 만들고 그 일을 1년 반 동안 한 거죠. 그러다가 명절 되면 12%로 점프했다가 추석과 구정에 12%를 하는 파운더스 9%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9%는 싱글인 사업가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나에게 긍정적 스트레스를 주는 매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전달한다 이런 컨셉으로 내가 확장성에 염두를 두지 않는다면 매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저 정도는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의 아메이를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3%는 20만 PB, 여기는 100PB라고 그러는데 150PB,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30만 PB 정도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사업가로서 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그때부터 줍니다. 30만 PB의 개인 매출이 있어야 20만이 아니라 30만 PB를 해야 여기로 따지면 150PB,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30만 PB.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룹에서도 어떻게 권장하냐 하면 싱글인 사업자들은 30만 PB,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하면 60만 PB, 6%. 그 정도는 이제 다 사업가들의 일종의 마치 숙제 같은 이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탱커와 얘기할 때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물론 한국에 계신 우리 한국 사장님들은 훨씬 더 활동적으로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3레그의 스트럭처를 만들어가는 것, 회사가 여기까지 만들어준 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하나의 벽돌로 내가 완성을 했을 때 나로부터 비롯한 그 세 파트너가 지금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게 되면 나는 가볍게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의 그 마케팅을 내가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감하실 겁니다. 20만 PB를 하는 ABO를 모아서 1000만 매출에 도달하려면 5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9%의 120만 PB의 벽돌, 브릭을 하나를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어 간다면 실제로
10명 미만에서 퀄리파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제로 퀄리파이 하는데 액티브한 사업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제품의 가짓수가 몇 개 없었을 때도 우리가 이런 세미나 랠리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돈을 내고 참가할 때였는데 보통 SP에서 플래티늄 가는 분들의 둥글레 할 때 모이는 사람들 보면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런 정도의 구성이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비즈니스니까 넘버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구조를 내가 완성을 하고 내 파트너 ABC가 이걸 이해해서 내가 브론즈 빌드를 가고, 그걸 내가 그 이해한 만큼을 내 파트너가 이해를 했을 때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는데 그 탄탄한 세레그가 그 다음 회계하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복제했을 때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인 3레그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벽돌을 쌓아가는데 그 벽돌만 쌓아가지고는 이게 성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S = T 곱하기 MCI라고 하는 공식을 말씀드렸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이다. 지금 우리도 이 팀워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팀워크가 있는데 우리가 팀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한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탑 리더의 멘토십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직과 신뢰. 아메이에서 얘기하는 6 밸류에서 정직과 신뢰와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좀 더 깊숙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형제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런 명제를 던져 드리고 보겠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혹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신체도 그렇죠. 점점점 노화하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죠? 다이어트 하는 게 쉬워요? 살찌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안 좋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또 다른 비즈니스 세계, 아메이 말고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죠? 결국에 그거는 사람을 고쳐서 못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이잖아요.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은요, 자기는 변할 수 있어요. 자기는 변할 수 있어. 근데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 제가 28년차 사업가가 되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겁니다. 20대 때 아메이를 할 때와 30대 때 아메이 할 때, 40대 제가 중반까지, 미국에 오기 직전까지 수석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한국에서 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되게 교만했었어요. 내가 강의를 잘하면 누군가의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나의 설득 혹은 나의 강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관점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시스템 안에서 변화의 환경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발성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한 강의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영어를 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버버 하는 영어를 듣고 누군가 동기부여 받았어요. 베트남에서 온 누군가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누군가도 했다면, 당신이 했다면 I can do it 하고 아메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제가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횟수에 도전하는 거죠. 넘버를 높이다 보면 그 안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횟수에 도전한다는 건 뭡니까?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변화의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것이에요. 맹자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를 했던 것처럼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 환경 안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의 변화의 기회로 삼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절망감, 내 말을 안 들어주고 혹은 내가 제품을 전달할 때 거부하거나 사업을 전달할 때 거부하는 걸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경에 제공되었을 때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해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그분들이 이 안에서 성장해내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그 원칙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동기부여가 두 사람 특별히 여러분 계시지만 특별히 두 명 꼽자면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하고 존 맥스웰 이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오늘 존 맥스웰의 1분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Deciding isn't enough.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apply 해야 돼. 이게 액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적용하는 것,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필수적인 일이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아무리 많이 글로 쓰고 그걸 주변에 공유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without action. 행동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을 하면 당신은 traction은 그거예요. 그 견인하는 힘이에요. 견인하는 힘을 키울 수 있고 또 사람을 이제 attract 한다. 매력을 사람을 끈다는 얘기죠. 사람과 장소와 사물과 기회 그리고 resources 원료 그 자료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When you take action. 당신이 행동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벽돌 한 장을 정리하는 의미로 행동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인터넷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덕에 흥하고 인터넷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써봤어요.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인터넷 때문에 쫄딱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은 굉장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터넷은 거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죠. 저는 1995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졸공채로 당시 재계순위 6위하던 쌍용그룹의 계열사 쌍용건설 기획조정실에서 직장을 시작을 했고 인터넷의 역사를 제가 잘 아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한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시기가 그 시기예요. 19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때는 인터넷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화면 하나 바뀔 때 시간이 걸렸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우토반이 전 세계적으로 다 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굉장한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희소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0년 이전에서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 그러고 2000년 이후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이 됐어요. 남들이 모르는 내가 정보를 알아서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정보가 희소성의 원리가 많이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오픈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희소성이 아니라 확장성의 원리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성의 원리를 잘 활용을 하면 이 사업을 성장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진입장벽은 대폭 낮췄습니다만 반대로 그 희소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줄을 모르고 귀한 줄을 몰라요. 과거에 한번 여기 저처럼 오래되신 분들 옛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언론에 조그맣게 페이퍼로 뉴스로 신문으로 이렇게 아메이가 소개되면 그거 복사하고 복사한 거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거 또 복사해서 글자가 흐릿할 정도로 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자랑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아메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퍼블릭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공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희소성의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원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탱코아에서 과거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듣기만 하면서 내 열정을 유지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테이프 들으면서 혹은 CD 들으면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깜깜한 길을 이렇게 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넘쳐나는 그 정보들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글로벌로 내가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 정보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잘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다 다이아몬드를 해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걸 내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제가 만약에 이 인터넷이 없었다면 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에 접속하면 줌이라는 툴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스피치의 밸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구의 몫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스템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성의 원리 기억하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확장성이 획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대박 터뜨렸다가 어느 날 쪽박차고 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게 롤러코스터가 심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 습득의 경로들이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그걸 잘 내 걸로 만들면 지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가십이나 나한테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만 보고 다닌다면 그것도 내 인생의 시간 도둑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쓰면 굉장한, 그래서 인터넷 덕분에 흥할 수도 있고 인터넷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9년도에 이제 실질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메이가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가장 적게 투입해서 가장 많은 것을 뽑아내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극대화할 수 있는 2년 만에 처음 아메이 시작하고 2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볍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2020년이 그 해예요. 코로나로 해서 다 힘들었을 때 우리는 강제적으로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 스킬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말 사업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우리 리더 각자의 역할이 뭐냐? 이 정보 습득의 채널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온라인 LOS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인 오브 스폰서십, 반대말이 뭐예요? 크로스 라이닝이죠. 형제 그룹에서 저기서 뭐 좋은 거 없나, 저기서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잘 지켜나가고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소통, LOS 상에서의 빠른 소통을 통해서 가장 양질의 컨텐츠,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컨텐츠는 뭡니까? 아메이가 직접 제공한 아메이 사이트에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그것만 보고 있다고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글과 말과 영상 중에서 사실은 나한테 습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집중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영상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경은 청각에 집중이 되게 되죠. 그래서 더 집중력이 높게 되고요. 또 활자로 읽게 되면 시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집중력이 높아져요. 근데 영상은 어때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다이아몬드 스피치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과연 그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한테 뭐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습득의 채널의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역시 시간 도둑을 만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들었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풀어서 물론 카피해서 내 소비자한테 링크를 보낼 수도 있지만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우리가 AI보다 나은 게 그거잖아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습득의 채널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스폰서의 권유를 따르는 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팅이 하이브리드 미팅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하이브리드의 전략을 가동해야 되고 온오프의 듀얼 트랙을 해야 된다. 투 트랙, 듀얼 트랙의 전략. 그래서 듀얼 트랙 스트래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투 트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에만 의지하면 우리가 팬데믹 때 한동안 아예 만나는 것도 못했던 시절이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온라인으로만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확장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어떤
투 트랙이 함께 하이브리드화되고 또 온라인에서 있었던 만난 것을 오프라인에서 풀어내고 또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게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는 모범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제의 원본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뭐다? 벽돌 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빌딩 브릭스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암웨이에 취하다. 뭔가에 취해 보셨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안 마시기도 하고 못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생긴 건 말술이래요. 잘 먹게 생겼다. 예.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저희 아버님이 말술이셨어요. 근데 제가 외형은 닮았는데 내장기관은 저희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술에 취하고 술도 정량껏 안 마시는 사람이 결국에 취하게 되죠. 그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내가 뭔가에 취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걸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왜 이걸 떠올렸냐고 하면 구글에 사진들이 용량이 많이 차가지고 그걸 정리하느라고 지나간 사진들을 막 지웠어요. 막 지우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아주 잘 돼 있는 분도 계시고, 그때는 잘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제가 쭉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정리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난 10년의 미국에서의 10년의 세월 속에서 나와 내 안에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나온 그 길이 아주 널널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새로 사업 시작하면서는 경제적으로는 최악이었던 시절. 제가 말씀드렸죠. 꿈과 비전은 있지만 돈이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정말 매일매일의 월세 내는 게 벅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도 제가 비전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을 새롭게 빌드업 해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아메이에 푹 빠져서 아메이에 푹 절어서 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홀릭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매니아를 넘어서 홀릭의 세계로. 술에 취하면 알코올릭이 되는 것이고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메이에 홀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절대 기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자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비교의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의 반대는 상대거든요. 상대적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난 28년의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제 파트너 중에서도 그 다른 다단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 모른다. 아메이밖에 모른다. 그러면 왜 다른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메이를 절대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케팅을 하는 본사 직원들은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이 제품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메이가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 기업으로 놓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이와 그 밖의 회사들, 아메이와 그 밖의 회사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기업으로서의 아메이의 가치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절대 제품, 비교의 대상이 없는 독보적인 절대 제품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우리에게 회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올 땐 처음에는 애용자가 되게 되고 그러다가 매니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매니아를 넘어서 완전히 홀릭의 세계로 가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기회 자체를 절대 사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사업 기회. 인터넷의 역사 얘기하면서 96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텐데 그때 아메이 첫 페이지에 한국 아메이 사이트 만들어지기 전이죠. 미국의 아메이의 사이트를 봤을 때 그 첫 초기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The best business opportunity in the world.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세계 최고의 사업의 기회.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막 언론에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라 되게 아메이에 대해서 주변에서 반응이 안 좋았던 시절인데 아메이의 웹사이트에서는 세계 최고의 사업의 기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더 베스트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최상급은 우리가 뭐보다 좋다 할 때 비교급을 쓰잖아요. 최상급을 쓰더라고요. The best. 최고의 사업의 기회가 아메이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최고의 사업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메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률.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대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메이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대접해요. 우리가 아메이를 대접하는 만큼 우리를 대접해 줍니다. 이거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업의 기회를 세계 최고의 사업의 기회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믿고 아메이를 믿었을 때 아메이가 내가 그만큼 귀하게 아메이를 대접했을 때 아메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메이에 취한다는 게 어떤 거냐. 사업과 관련해서 창업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꿈이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꿈과 비전은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절대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년 대계의 가문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자손손의 부를 상속시키고 이 지구촌에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그 대열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초점이 항상 미래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당장의 떼거리가 걱정되던 그 시절에도 저희가 부부가 함께 항상 미래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놓고 아메이에 취하고 꿈에 취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메이의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술독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메이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홀릭이 됐을 때 우리에게서 아메이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아메이를 말할까 말까,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차원의 아메이가 아니라 나에게서 비즈니스의 아메이의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가득 차서 고도의 열정이 생겼을 때 뿜어져 나오는, 농축됐다가 그 신념이 폭발돼서 나오는, 정말 그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제가 뭘 했었냐면 비전을 세웠어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45세 미국에 와서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던 그 시절에 제가 새롭게 비전을 세웠어요. 암웨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만 밀어보자. 그게 제가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의 비전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향기가, 아메이의 열정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제가 굵은 글씨로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갔을 때보다 그들이 왔을 때가 결과가 좋은 것을, 항상 우리가 릴레이션십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팔아주고 가입을 해주고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그분들의 미래를 바꿔주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가족의 미래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에서의 주도권도 내가 아메이에 취해 있을 때, 그 향기를 내뿜었을 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훨씬 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막 베이비시터 하듯이 막 떠먹여주고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 우리는 사업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자. 그게 우리 아메이에 취해 있는 벽돌 한 장을 완성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모든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파트너한테는 잘해. 긍정적인 일종의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한테는 내가 강하게 보여야 돼. 잘하는 사람처럼. 근데 스폰서한테는 맨날 죽는 소리 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트너가 맨날 스폰서한테 나한테 계속 죽는 소리하고 힘들고 소리하면 물론 그분에 대한 측은지심은 생기겠지만 그분이 크게 성공할 리더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게 인간관계는 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폰서님이 지구 반대편에 계시지만 항상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나는 항상 스폰서한테 든든한 파트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징징거리는 소리 안 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 할 수 있는 가장 오른팔, 그런 마음을, 그건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에게도 우리가 향기를 내뿜는, 긍정적인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스폰서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함께하는 팀 안에서의 형제 그룹에게도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향기를 뿜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 혹시 이 가운데 부부 사업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 특별히 배우자에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을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운명 공동체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는 상대입니다. 지난 미국 사업에서의 제 경험에서 초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서로 공유한 적이 없어요. 다 무조건 된다 그러고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 우리 팀 안에 그분이 내 다운이 됐든 내 스폰서가 됐든 내 형제그룹이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이 뭐냐? 오늘이 첫날 같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나 봐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항상 It's always day one, 첫 번째 날이다, 첫날이다. Every day, 매일매일이 day one이다, 첫날이다. 우리 그 소주 브랜드 중에 처음처럼 있잖아요. 처음처럼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봐요. 1996년 10월에 이형욱이 처음 아메이를 비전을 봤을 때 그 이형욱이 보다도 어쩌면 지금 2023년 11월에 이형욱이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획을 긋는 데이원이 된다. 내가 다음 올 회계년도에 어떻게 해내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는 어떻게 해내고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데이원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거 처음 내가 비전 봤을 때처럼 내 스폰서에게도 내 파트너에게도 내 형제그룹에게도 내 고객에게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을 제대로 빚어서 우리가 훌륭한 복제의 원본을 만들어내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100년 대계의 단단한 성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70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5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A70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초석, 그 벽돌 한 장을 제대로 빚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